광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기 때 15경기 동안 1승 3무 10패 7득점 37실점으로 12위, 승점은 고작 7점입니다. 사실 저 뒤에 뭐 내용을 다 말하고를 떠나서 정말 충격적인 그 결과이긴 해요. 15경기이긴 하지만 사실 순위 자체가 충격적이라기보다 저 성적이 조금 너무 파멸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승 3무 10패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런 팀들이 가끔씩은 나오잖아요. 초반에 좀 많이 부진한, 옛날에는 뭐 인천이 저 정도까지 부진을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인천도 사실상 뭐 열 몇 경기 좀 부진했던 시즌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면 저게 막 엄청 안 나오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 저 37실점이 경기당 2실점이 넘어가는 수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아무리 감독이 바뀌고 뭐 선수단 부강이 안 되고 할지언정 이게 너무 이제 팀의 성적이 너무 이제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감히 평가를 할 수가 없는 팀이기도 합니다. 네. 서기님께서 2,000원 후원해 주시면, 근데 이 컨텐츠 원래 하루면 다 하는데 다음 주 할 거 없어서 네 팀으로 나눴나요? 라고 하는데, 하루에는 다 못하죠. 하루에 하려면 이제 팍팍팍팍 넘어가면 되기는 하는데, 그쵸. 그래도 서기님께서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할 게 없어요. 진짜 할 게 없어요. 그리고 패널들도 나와가지고 본인 팀 얘기를 하는 게 더 좋으니까. 맞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전반기 동안 이렇게 승점과 뭐 실점, 득점을 했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고, 전반기 총평은 저희가 적었습니다. 힘겨운 전반기, 버티는 것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 약한 뎁스와 부상 문제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최하위라고 저희가 일단은 평가를 했습니다. 아무리 커뮤니티를 보더라도 그 이번 시즌 광주의 이제 감독님 이정규 감독님의 평가는 없어요. 제가 찾아보는 게 이정규 감독님 평가한 광주 팬들이나 뭐 이런 그게 거의 없다시피 해서 거의 대부분 하는 말이 이 상황인데 뭘 지금 감독을 평가하고 있냐. 이게 사실 좀 뭐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게, 사실 다들 좀 어느 정도 예측이야 다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광주가 이번 시즌 영입도 안 될 거고, 심지어 그 전임 감독이 보통 감독님이 아니셨으니까. 근데 후임 감독으로 온 게 뭐 좀 경험이 있는 감독이 온 것도 아니고, 이정규 감독님이라는 아예 이제 새로운 그런 얼굴이 좀 왔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안 될 거는 예상이 됐는데, 거기에다가 또 심지어 너무 이제 불운한 상황이 좀 많이 겹친 것 같아요. 저희가 좀 본 많았죠. 부상자 몇 명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한 번씩 거의 뭐 주세종 선수 뭐,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선발 라인업에서도 그 선수들이 뭐 온전히 지금 풀시즌을 뛰고 있는 선수가 별로 없어요. 한 번씩 다 부상으로 빠졌다가 돌아오고 뭐 이런 선수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부상자가 사실 좀 뭐 팀 스쿼드적으로 좀 비중이 없는 선수도 아니고, 그쵸. 주세종 선수가 나갔지. 그다음에 센터백 안영기 선수였나요? 그래서 안영규 선수도 이제 부상으로 이제 초반에 나갔지. 그리고 지금도 이제 안영규 선수가 막판에 부상으로 또 당했던 걸로 기억을 하니까. 그리고 신창모 선수도 좀 아웃되는 기간이 있었지. 그쵸. 광주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있는 선수단 안에서 가장 역할을 많이 가져가야 되는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아웃이 됐단 말이죠. 그쵸. 이 상황이면 사실 이정규 감독님뿐만 아니라 어떤 감독님이 와도 좀 수습하기가 힘들죠. 그쵸. 자, 찰리와 구로공단님께서 5,000원 후원해 주시면서 부천 이야기 많이 해주세요. 자주 챙겨보겠습니다라고. 감사합니다. 길을 살려주시네요. 오늘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길을 살려주시네요. 자, 그러면은 부천하고 좀 부천 팬 우리 부천인에게 얘기를 드리면, 사실 뭐 부천, 그러니까 2부에서 승격한 팀의 첫 시즌 1에서의 첫 시즌은 사실 힘들 수밖에 없기는 그렇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부천이 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 부천 팬 입장에서는 광주가 이 정도로 떨어질 거라는 걸 좀 생각을 하셨는지. 제가 초반에 광주 축구를 보면서는 사실 이렇게까지는 예측 못했어요. 생각보다 괜찮은데라는 부분이 초반에 분명히 존재했거든요. 3-4경기 정도에. 근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그냥 부상도 겹치고 대량 실점도 겹치고 하면서 그대로 팀 분위기가 꼬꾸라진 것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37실점이라는 기록을 했고, 그래서 이 분위기를 반등해야 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말이긴 하지만, 광주가 저렇게 승점을 드랍하고 승점을 못 쌓는 상황이라면 이번 시즌에 사실 다른 팀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좀 광주 팬들에게 미안하지만 좀 편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작년만 생각을 해봐도 12하고 11위, 12위 여기 막 여기에서 막 진짜 치고받고 막 진짜 막 지랄나고 막 이게 몇 년 동안 항상 반복이 됐었잖아요. 그쵸. 10, 11위, 12위 그 싸움이. 근데 뭐 아직 시즌이 안 끝나기도 했고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서 광주가 많은 변화를 가져갈 수 있겠지만,
초반에 이렇게까지 많은 이제 승점 드랍을 하면서 사실 12위하고 12위의 차이도 어느 정도 좀 생긴 상황이잖아요. 생겼죠. 지금. 그래서 뭐 안타깝지만 좀 어쨌든 광주 입장에서는 좀 이미 버린 거 네. 후반기를 조금 생각을 하면서 가야 되는 것밖에 지금 남은 방법이 없기는 합니다. 사실 오히려 이게 천운이죠. 중간에 이제 한번 브레이크가 생기는 게. 지금 광주 입장에서는 그리고 사실 브레이크도 빨리 브레이크가 된 거잖아요. 월드컵 네, 때문에 맞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진짜 광주 입장에서는 이번 시즌에 본인들이 받고 있는 불운한 모든 상황들 중에서 그나마 지금 나온 거는 15라운드밖에 안 끝난 상태로 휴식기가 들어가고 이적 시장을 보낼 수 있다라는 네. 거. 진짜 이거 그리고 지금 몇 경기가 남은 거죠? 23경기가 남은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할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만약에 뭐 19경기, 20경기 이랬는데 막 중간에 끊기거나 뭐 이래 버리면은 사실 이게 진짜 뭐 38라운드니까 그렇죠. 이제 진짜 절반처럼 19라운드에서 끊겼으면 전 진짜 위험했다고 보거든요. 19라운드 지금 우리 생각해보면 전반기 때 광주 상황에서 그 상황이 중간에 뭘 휴식기라든지 이런 거 변화 없이 그대로 가져갔으면 저는 비슷하게 이거는, 막 패배 막 이렇게 좀 됐을 테니까 네. 아까 말했던 19경기 중에서 지금 4경기 안 했지만 4경기도 패배로 끝냈을 확률이 좀 높았는데 그나마 4경기를 번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뭐 광주는 전반기 총평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자 베스트 플레이어를 뭐 골키퍼까지 저희 뽑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광주도 원래는 골키퍼까지 뽑아야 되기는 합니다. 근데 골키퍼 수비수를 뽑아야 되는데 제가 좀 물론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이제 만들어주신 분이 대본을 짜주신 분이 이제 그래도 수비수가 얘가 낫다라고 했던 선수가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37실점을 한 팀의 수비수를 누군가를 베스트 플레이어로 뽑기에는 그 정도로 뭔가 특출난 활약을 보여준 선수는 전 광주에서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수비수는 뺐고 공격수에서는 신창무 선수 그리고 미드필더에서는 문민서 선수를 일단은 뽑았습니다. 저희는. 사실 팀이 이렇게까지 좀 많이 부진을 하면 애초에 베스트 플레이어가 있는 게 조금 더 이상하죠. 그쵸. 근데 사실 그래도 신창무 선수는 저는 나왔을 때 이번 시즌에 그래도 광주 공격을 잘 이끌어줬었다. 네. 그나마. 없으면은 신창무 선수라도 없었으면 진짜 근데 생각해보면 초반에 골들 넣은 거 보면 신창무 선수도 꽤나 월드 골들도 많이 넣었었고 그리고 저 선수가 워낙 공격 가담이라든지 뭐 이런 활동량도 좋은 선수다 보니까 근데 진짜 저 선수 빠지니까 그러니까 신창무 선수가 부상 때문에 아웃된 이후로 광주 공격이 그때부터 완전히 좀 많이 죽은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문민수 선수는 어쨌든 이번 시즌에 많이 뛰어주면서 저는 그래도 미드필드에서 두 선수 다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없으면 지금 이 광주 입장에서 없으면 진짜 네 진짜 망할 것 같은 선수들일 것 같아요 지금. 근데 광주는 일단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다 있어도 사실 이제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돼. 되는지 안 되는지 어쨌든 간당간당한 상황에서 지금 어쨌든 저 선수들이 빠지니까 좀 많이 좀 큰 것 같아요. 문민 선수는 이번 시즌 어쨌든 15경기 다 뛰어주고 있고 그리고 그 와중에 2골을 득점을 해주고 있는 그러니까 그 별로 없는 득점 중에서 어쨌든 문민 선수가 지금 7골 득점을 했는데 7골 득점 중에서 문민 선수가 2골을 득점을 해줬고 아마 신창무 선수가 3득점이에요. 그러면은 두 선수가 5득점인 거잖아요. 그렇죠. 광주 F까지 하고 있네요. 그럼 광주 FC. 제가 보기엔 진짜 C까지도 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2득점만 지금 다른 선수들이 하고 아마 그 중에서 하나가 뭐 프리드윤슨 PK였나 뭐 그런 게 하나 있었던 네네네. 걸로 기억을 하고 어쨌든 그만큼 지금 현 광주에서는 좀 비중이 너무 높은 선수들이다. 그래서 이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지면 어쨌든 광주의 공백이 너무나도 여실히 보이는 느낌인 것 같고 원래는 워스트 플레이어도 뽑아야 됩니다. 네. 근데 라베님 말처럼 문민서 타팀이었으면 주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라고 하는데 맞죠? 맞죠. 근데 광주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스쿼드가 너무 한계가 명확하다 보니까 지금 팀이 이래요. 광주 팀이 광주라는 지금 광주 FC라는 팀이 정상적인 스쿼드를 운영했던 전반기에는 운영했던 팀이라고 볼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워스트도 원래 뽑아야 되는데 이게 그래도 참 나름 작년에는 그래도 FA컵 결승까지 갔고 그렇죠. 그래서 그랬던 팀인데 이렇게 한 순간에 좀 많이 너무 다운이 된 것 같아서 좀 오히려 좀 당황스러울 정도. 그렇죠. 당황스러워. 이유는 뭐 우리가 다들 알잖아요. 광주가 이만큼밖에 성적을 못 내고 이런 상황이 오게 된 이유를 명확하게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좀
좀 급격한 추락이 있었던 팀이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좀 일단은 워스트는 안 뽑았습니다. 네, 뽑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워스트 플레이어는 광주도 제외를 했고 여름 이적 시장 보강 포지션 사실 스트라이커 수비라고 적어놓기는 했지만 다 네, 다. 예, 모든 포지션 다 필요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 그나마 저는 괜찮은 그나마 돌릴 수 있는 거 미드필더 라인 미드필더 그러니까 중앙 미드필더 센터 미드필더 뭐 아까 말했던 문민선 선수라든지 뭐 주세종 선수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이 몇 명 있다 보니까 유재호 선수 부상으로 아마 중간에 빠졌던 걸로 기억을 하고 해서 그나마 중앙 미드필더는 괜찮은데 저 수비 라인과 스트라이커는 많이 좀 처참하기는 하죠 지금. 그쵸. 그러니까 7실점 37득점 37실점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안 이거 돼요. 골도 못 넣고 수비도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골을 넣어줄 수 있는 스트라이커와 수비 라인도 지금 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싹 다 4명 싹 다. 근데 이게 사실 뭐 득점이 만약에 안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뭐 공격수 포지션에 한정해서 얘기를 할 수는 있겠는데 실점이 저렇게 많다는 거는 이거는 수비 골키퍼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아니라고 보기도 해요. 그쵸. 네. 그래서 사실 좀 저렇게 저희가 뭐 스트라이커 수비란 이렇게는 적어놨지만 사실상은 좀 전 포지션에 있어서 좀 핵심적인 그런 능력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자 좀 절실하게 필요하다. 저는 좀 그렇게 그쵸. 생각합니다. 일단 제 기억으로는 풀백에는 여름에 이제 박원재 선수가 등록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밑에도 적혀 있지만 어쨌든 지금 최대한 빠르게 지금 광주는 반 흐루스벤 중앙 수비수고 한 190 정도 되는 이제 좀 피지컬 좋은 이제 센터백을 영입을 하면서 좀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 제일 바쁘기도 하고 제일 뭔가를 바꿔야 되는 너무 많은 것들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벌써 광주는 이적 시장을 들어가서 열심히 이제 어쨌든 보강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좀 괜찮은 게 솔직히 골키퍼 포지션 말고는 없어 보이거든요. 개인적으로. 뭐 김경민 선수, 그다음에 김동화 선수, 그리고 세컨 골키퍼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노이동 선수 네, 아시나요? 노이동 이거 했었던 노이동 선수. 네. 이게 참 결국에 이제 골키퍼 라인도 좀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으니까. 김경민 선수도 폼이 많이 안 좋았었고 네. 노이동 선수도 좀 애매했었고 김동환 선수도 처음에 등장했을 때까지만 해도 좀 센세이션했지만 뭐 시간이 한 몇 경기 하니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신인 선수인데 네. 이게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뭔가를 보여주기를 기대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네. 자,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광주가 좀 극단적인 팀이라고 알고 있어요. 선수단이 젊은 선수들과 맞아요. 그 나이 많은 선수들의 비중이 가운데가 없이 네. 진짜 가운데가 옹폭 들어간 좀 기형적인 지금 스쿼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좀 많은 포지션에서 좀 보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개선 포인트라든가 강화 포인트 이것도 사실 뭐 저희가 적어놓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전부 다입니다. 네. 예, 사실 똑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아까 부차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지금 선수들의 의지라든지 지금 분위기가 많이 지금 꺾였을 거예요. 안 꺾이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분위기도 다시 살려야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초반에 몇 경기를 거치면서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은 저는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경기를 좀 이겨주면서 뭐 5경기에서 뭐 1승 2무, 네. 1승 1무 좀 승점을 쌓아가면서 우리 이대로 안 무너진다라는 좀 희망 혹은 뭐 가능성을 좀 봐야지만 좀 탈출구가 보일 텐데 만약에 시작을 했는데 시작부터 반전이 없으면 이제 힘들어지죠. 이제 한 경기 한 경기가 이제 너무 소중한 경기들이라 보니까 그래서 그리고 팀 흔들리는 팀을 잡아줄 수 있는 안정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아직 그래도 베테랑들은 그래도 좀 있어요. 뭐 주세종 선수 아까 말했던 뭐 안영규 선수 뭐 어쨌든 김경민 선수 네 뭐 공수 간의 베테랑들은 있는데 지금 김명희 선수는 어쨌든 폼이 좀 떨어지고 있고 안영규 선수도 부상으로 지금 조금 애매하고 폼도 사실 막 엄청 좋은 편은 아니고 주세종 선수도 이번 시즌에 어제 초반에 부상 때문에 빠졌고 들어와가지고는 좀 굳은 일을 다 해주고 있는데 그런 이제 베테랑들의 힘이 필요하고 너무 어리다 보니까 선수들이 흔들릴 때도 잘 흔들리는 것 같아요. 한 96년생 내지는 99년생까지 좀 핵심이 되는 선수들이 좀 있었으면 좋은데 그 라인이 너무, 지금 빠져버린 거잖아요. 지금. 아예 지금 중간 레벨대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정말
할 일은 너무 많은데 네 이거를 지금 이 짧은 한 달 동안 다 이제 해야 되는 광주. 이제 각자 최선의 역할을 또 다 맡아야죠. 이제 프런트들은 좀 좋은 선수를 빨리 데려와야 그쵸. 될 거고. 선수들은 그동안 떨어졌던 자신감이라든지 뭐 이런 분위기를 반전을 시켜줘야 될 거고 사실 이렇게 영입을 하면 이제 진짜 감독님께서는 뭐 전술이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결국에는 후반기 때는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좀 네, 그렇죠. 플레이들을 경기장에서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경기 내용보다는 결과가 필요하죠. 이제는 사실 광주는 내용도 필요가 없죠. 예, 무조건 결과만 챙겨오면 되니까 좀 뭐 재미없다라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재미없더라도 원해서 재미없는 게 낫지. 일단 그쵸. 살아남아야죠. 일단 살아남는 게 네.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후반기 목표는 누가 봐도 강등권 탈출. 사실 강등권이라고 하긴 했지만 저기에서는 그냥 11위, 그쵸. 12위 탈출. 12위 탈출. 꼴찌 그냥 탈출. 꼴찌 탈출, 다이렉트 탈출. 그러니까 다이렉트는 아니잖아요. 음. 예, 다이렉트는 아니긴 하지만 좀 지금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저 상태에서 물론 후반기에 영입을 하고 바뀔 수는 있지만 전반기 때 광주라면 2부에서 올라오는 플레이오프를 거치는 팀에게조차도 저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고 이거 안 생각을 된다. 해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영입과 좀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광주 FC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광주 팬이 저희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 자세한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좀 후반기 때는 좀 달라진 모습을 좀 기대하는 광주 팬들이 좀 좋은 상황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